조작될 수 있는지요? 조작될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은 없나요? 원래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면 투표지와 선관위가 모든 관리했던 장표를 전부 다 그대로 폐기 처분하지 않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특히 투표지는 투표한 보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당시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비용이 없어서 투표지 보존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지 보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관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수 선관위에서 사건이 났습니다. 그 투표지를 정확한 절차도 없이 보관한 투표지를 헐어서 체킹한 일을 가지고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처분을 잘 할 걸로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왜 민주통합당은 선거무효 선정성에 소극적인가요? 이런 질문이 참 많이 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제1야당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선거무효 소송에 걸려가 있고 새누리당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고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잘못해서 선거무효 사유가 확실하다면 민주당은 부정선거라 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거 질서를 바로잡는 비판과 감시를 하는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행위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정선거를 앞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보장, 탄핵 거부, 국정원 개혁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틀렸느냐 하면 저희들 선거소송인단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중앙선관위 공문으로 입증되고 법원 결정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판하기 전에 전 국민들이 일어나서 부정선거라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탄압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바르게 하는 행동을 제시한다면 부정선거를 봤으면 헌법과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 빨리 처벌해달라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고 국회의장한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대법원에는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바르게 해달라 이 나라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빨리 해달라 요구를 하고 대법원은 증거에서 철저하게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권이 견제와 균형,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완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와서 민주주의를 세워야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다음 재검을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든다고 하는데 준비가 되었는가요? 저희들 10,000여 명 소속인단
여러분들 원고 소송인다는 그런 비용을 아직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투표지 제공 결정이 나면은 우리 소송인단 원고들 그 당시 수개표 해달라고 요구하신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나와서 그 비용을 전부 다 각출하셔야 할 겁니다. 그 각출하는 비용은 민주주의 이를 지키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야만이 순수한 민주주의자가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자는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언제든지 나와서 비용을 대고 하면서 국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좀 어렵다는 아쉬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이 어떤 질문이 또 들어오냐면 부정선거는 2002년 6월부터 지방선거부터 실시되는데 왜 발각되지 않았는지요?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현대사회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사건은 10년 전에 한 사람, 그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자순이 혼자서 부정선거 한 것으로 분석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소송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공문을 공개해 봤습니다. 그 공개해 본 결과 결제 라인을 제가 내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선거국에 근무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선거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탁과를 가게 되고 이런 인사조치를 해놓고 부정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자순 사무총장은 선거국에만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다가 나가는 사람입니다. 선거에 일어나는 재반상, 정치적인 것, 내부상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이, 밑에 관리 책임자들이 시시대로 문서 개안을 하고 결제를 하고 나서 제가 부정선거라고 이의제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자들은 부정선거인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부정선거에 발을 너무 푹 당기져 있으니까 자구책으로 같이 부정선거 환자를 동조하면서 막으면서 부정선거 환자들끼리 승진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처장 부정선거를 그 당시에도 같이 협조공문에 결재를 하면서 한 그런 자들입니다. 공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보여드린 공문에도 그 자들의 결재한 사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국회가 있어도 이런 일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국민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 환자들이 염치도 없이 심지어 중앙선관위에서는 허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허위 공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까지
끝까지 내면서 일간지에 국가 예산을 8천여만 원은 사용하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그거를 부정선거 범죄로 검찰에서는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너무 안 좋은 부분을 자꾸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쌓이고 쌓이면 그야말로 나라는 순식간에 부패의 도가니로 내려앉아서 국민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염려해서 제가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폭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이 많이 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가담했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선관위에 근무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비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부정선거 했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선거 관련해서 단속을 하면서 주로 정치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많이 취급했습니다. 증거 사실이었는데 더구나 대통령을 어떻게 욕을 하고 선거 부정선거 했다고 하겠습니까? 다른 국민들이 저보고 그렇게 발언하시면 나무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뜻하지 못하는 이런 선거무효 소송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정은 또 이런 질문이 많이 됩니다. 국정원장 선거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무효 사유가 아닌가요? 국정원은 정부 기능상 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선거에 가담해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국가기관의 책임자들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두었습니다. 밑에 공직기관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 행위 자체만 있으면 전부 다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엄한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그 후보자들의 줄을 서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저희 선관위에 적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전부 다 파면 아니면 해임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력과 물리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 엄하게다가 처벌했습니다. 국정원은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이 기획된 이 선거는 당연히 선거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3일 날 서울광장에서 천주교 신부님 300분, 숙녀 500분이 참여하셔서 시민들이 또 거기에 합류에 참전해서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국정원 해체하라. 대통령 재신임을 묻는다. 천주교 사제단에서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민주당에서는 많은 참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사건은 옛날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때는 천도교가 우리나라의 대부분 신도였기 때문에 동학에서 천도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천주교가 조직이 제일 크고 신도가 많기 때문에 바르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제2의 동학혁명이다. 우리들이 자주성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확고히 바로잡는 그런 종교 단체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가슴이 우둔한 점도 있었고, 이런 먼저 앞서가는 종교단체의 선각자들을 따라서 국민들이 지혜롭게 이걸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을 담아 제가 빌었습니다. 제발 이 나라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됐으면 참 좋겠다, 기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성명서에서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사가되는 이 사건을 제2의 동학에서 부르짖었던 그런 요구와 같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몇 계단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그리고 전 세계를 지향한 그런 발언이라고도, 성명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윤정원 목사가 유사기관 설치하여 일명 시발단으로 SNS 불보선거 운동한다고 구속되었는데 선거무효 사유가 아닌가. 당연히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법원에서 2군데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선거운동 역량이 엄청나게 크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선거무효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있고, 그 단속 관리를 하면서 중앙선관위가 부작위한 점이 나타날 때는 당연히 선거무효 사유가 됩니다. 저희들이 왜 이 문답을 이렇게 알려주느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선거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빠른 시간 내에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답을 역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8대 대통령
중앙선거는 제가 중앙선관위 공문정거와 법원결정 조달청 공문으로 부정선거를 입증했습니다. 그 공문수는 22가지 정도입니다. 지금 앞으로 40가지 정도의 공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슷한 공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제가 전부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공감했으면 합니다. 특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앙선관위가 개표 조작한 사건, 개표 방송 데이터 운영 프로그램 조작, 그 조작했다는 또 조작 자료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인다는 그것을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찾아냈습니다. 노력해서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음은 행동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저희들 소송인단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고, 소송인단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무효 소송 날이 변론기일이 잡히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나신 분들은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대법원 법정에 전도 오셔서 관람하시고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라를 저희들 소송인단만 노력한 데서 구해지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나쁜 권력자들은 파워로서 야만스러운 행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은 바란스를 맞추려면 법정에 와서 평화롭게 관람을 하시고 잘못된 것을 여론으로 압력을 놓고 때로는 법원이 잘못하고 있으면 기억을 하도록 국민이 주인으로서 정정당당한 행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사무소를, 특히나 여당이 선거사무소를 한 개 더 설치해놓고 선거운동을,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돼서 윤정은 목사는 징역 10월이라는 형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고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국민들 앞에 석고대전을 하고, 사실은 대통령 당선된 게 잘못됐다고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면서 다시 재선거하자고 해야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반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관건개혁, 국정원의 관건선거, 이것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웬 공무원들이 그리 뻔뻔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장의 모습과 국정원 댓글의 모습, 국민들이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질이 그렇게 나빠졌다면 우리나라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선거를 하고 불법 행위를 한 자들은 수단과 법벌을 가리지 않고 그런 진짜 차마 보기 힘든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소송인단에서는 그런 모든 점을 선거 무효 사유로 삼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NLL 사건, 토론회 허위사실 유포 범죄 사건,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선거무효 소송을 하면서 다룰 것입니다. 오늘 깊은 밤 저희들 방송 사진도 오르지 못하고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감을 하는, 빨리 이 역겨운 세상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가슴이 팍 튀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선거 소송인다는 그런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 가슴이 팍 튀는 세상, 그야말로 광명천지하의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오늘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